수나라는 고구려 침공 실패로 618년에 멸망합니다. 수나라가 왜 고구려 침공에 올인하고 실패했는지는 링크를 클릭해서 직접 시청해보세요. 수나라 이후에 건국된 나라가 바로 당나라잖아요. 당나라는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나라처럼 함부로 대군을 몰빵 동원해서 패배했다가는 나라 전체가 날아가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중하게 고구려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구려와 바로 전쟁을 벌이지 않고 고구려를 슬슬 건드리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당시 고구려와 당나라의 국경 지역에 경관이라는 기념물이 있었다고 알려지거든요. 이 기념물은 뭐냐면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승 기념비인 거예요. 근데 631년에 당나라 태종이 중국이 대패한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꼴도 보기 싫은지 경관을 파괴해버립니다. 고구려의 신경을 슬슬 자극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고구려도 대책을 세우죠.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보수하면서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당나라와 화친을 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고구려 내에서는 어떻게 화친을 주장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굴종적인 정책을 우린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강경파 대장인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유왕을 살해하고 보장왕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고구려는 당연히 내정이 복잡해지고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의 상황을 슬쩍 보아하니 이제 건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쿠데타 나고 왕이 바뀌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645년 1차로 고구려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 군대는 초록색 화살표로 보는 진경로로 볼 수 있지만 육로와 해로 양쪽으로 고구려를 압박해 들어갑니다. 과거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할 때 경로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무제가 성공한 방법이니까 나도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당나라가 잘 공격했는데 결국 안시성에서 발목이 잡히고 실패하게 되죠. 당태종은 한쪽 눈을 잃고 고구려에서 쓸쓸하게 철수합니다. 사실 당태종이 한쪽 눈을 안시성주 양만춘에게 잃었다는 내용은 정사의 내용은 아니고 야사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안시성주의 이름도 양만춘이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이 우세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는 차치하고 당태종이 어쨌든 1차 침공에서 실패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2년 후인 647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근데 역시 실패했다. 결국 당태종은 다시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내용은 중국 측 사료인 자치통감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수나라와 당나라 모두 고구려 침공에 실패합니다. 게다가 중국을 400년 만에 통일한 명군이었던 수양제, 그리고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당태종 모두 고구려 공격에 실패하였어요. 그리고 당태종은 고구려를 당분간 공격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잖아요. 그리고 당태종의 셋째 아들이 왕위를 올려서 당고종에 즉위합니다. 당고종은 강하거나 권력 의지가 있거나 센 성격은 애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태종의 첫째, 둘째 아들이 워낙 또라이고 망난이어서 어부지리로 왕위에 오른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약한 성품에 가까웠다, 이런 평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당나라 고종은 강성군주였고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던 아버지도 해내지 못했던 고구려 원정에 착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아버지도 못한 고구려 멸망을 어떻게 당고종이 성공했을까요? 수양제나 당태종은 본인의 성격대로 시원시원하게 원정을 준비하고 성과를 냈던 황제예요. 그 전략이 단지 고구려에서만 먹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수양제 군대 기록을 보게 되면 113만 또는 30만 별동대, 어마어마한 군세를 이끌고 출정을 했죠. 군대를 한 번에 몰빵해서 단숨에 고구려를 굴복시키겠다. 왜냐면 원정거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런 몰빵 전투가 실패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당고종은 수양제와 아버지 당태종의 경우를 잘 알기 때문에 고구려 원정을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당태종의 유언을 받들어서 온건한 대외 정책을 시행합니다. 당태종이 사실 신라의 김춘추를 살아있을 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라와 당태종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김춘추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고구려에게 까이고 백제에게 까이고 일본에게 까이고 완전 끼인 신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까이다 못한 김춘추는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와 동맹을 하기로 한 거죠. 김춘추가 당시 얼마나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녔는지는 위의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 그렇게 김춘추가 힘들게 당나라와 동맹을 했는데 당태종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신라 입장에서는 붕 뜬 거예요. 당장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 이 고구려나 백제를 견제해야 되는데 신라 혼자의 힘으로 이 고구려 백제를 견제하긴 벅차요. 게다가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하고 난 후로 당나라의 분위기는 진정하고 전열을 정비하자. 당태종의 유훈을 받은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강경책을 쓰지 않았거든요. 온건책으로 당나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좀 누그러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신라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다급한 신라는 당고종이 즉위한 이후에 계속해서 사신을 파견해요. 650년에는 김춘추가 자신의 아들 김범민을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652년, 653년, 654년 매년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계속 백제와 고구려를 같이 치자고 찡찡찡 대는 거예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대동강을 나눠서 남쪽은 신라가 다 먹고 북쪽은 당나라가 먹기로 했거든요. 그럼 신라는 당나라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나눠서 한반도를 나눠 먹기로 했지 않냐. 근데 왜 약조를 지키지 않냐. 징징징 되는 거예요. 근데 당고종 입장에서는 어때요? 굳이 지금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라와 나쁘게 지낼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친선 관계로 지내는데 단지 신라가 조른다고 해서 고구려를 공격할 이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당나라 내부를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신라는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하면 자기 나라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끈질기게 계속 사신을 보냅니다. 654년에 진덕여왕이 사망하고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거든요. 이때 다시 사신을 보내서 우리의 동맹 관계의 옛 추억을 기억해줘 이렇게 하면서 당나라를 조르는데 당나라는 신라의 간청에 의해서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근데 신라가 점점 지쳐가던 이 시기에 당나라 내부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당고종이 655년에 친정체제를 강화합니다. 당태종의 사망 이후로 당태종은 걱정이 됐던 거예요. 훨씬 유약한 당고종이 자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신들 장손무기와 저수량 같은 자신의 중신들로 하여금 아들인 당고종을 잘 보좌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처음엔 당고종이 뭣도 모르니까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왕이고 황제인데 조정 대신들이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뭔가를 결정하고 싶은데 다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아니 굳이 내가 얘네들 말 들으면서 꼭두각시 해야 돼? 아씨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친정체제를 강화해야겠다. 그 일환으로 어떻게 하냐?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뒤를 바치고 있던 왕씨왕후를 폐위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왕씨왕후는 당시 권력의 주류였던 관롱 집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거든요. 당연히 태종의 공신인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뒤를 빵빵하게 바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은 왕씨왕후를 폐위하면서 태종의 공신 장손무기 저수량까지 싹 정리해서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측천을 황후 자리로 앉히게 되고 허경종이나 이세적과 같은 자신의 친위 부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당고종이 자신의 기존 세력을 뒤엎고 자신의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전 당태종의 공신들이 주도했던 온건한 대외정책을 폐기하고 강경한 대외정책을 선택하는 거죠. 기존 사람들이 추진하던 정책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걸 폐기하고 극적으로 변화를 해야 내가 정적들을 숙청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전과는 다르다. 이전의 놈들은 잘못했다라는 명분을 실행하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당태종 이후로 유지됐던 온건한 정책을 전면으로 수정하고 강경 정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태종이 죽고 650년에 서돌궐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여기 서돌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역보다는 약간 동쪽 지역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돌궐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당나라도 당연히 대응해야 됐죠. 당태종 생전에는 말 잘 듣던 녀석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참에 확실히 제압을 해야겠다라고 군대를 보내는데 처음 서돌궐 원정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근데 당고종의 친정체제를 강화한 655년에는 서돌궐에 정예 원정군을 파견합니다. 이제 내가 직접 다스리니까 강경파 정책을 써서 확실하게 적을 제압해야 내 명분 체면이 쓰잖아요. 그래서 정예 원정군을 파견하고 657년에는 소정방의 원정군이 서돌궐의 칸을 포로로 사로잡고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돌궐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당나라는 서돌궐에게 그렇게 했듯이 고구려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655년에 소정방의 군대가 고구려로 침공을 해요. 그리고 657년에는 서린귀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659년에는 계필하력의 군대가 고구려의 요동을 공격하죠.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당 고종이 친정체제를 강화한 655년부터 매년 4차례 정도씩은 계속 고구려의 요동지방이든 어디든 계속 건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당나라 군대가 계속 고구려의 군대를 공격해서 갉아먹고 있는데 정확한 군세가 언급된 것이 굉장히 드물다. 과거 수양제의 군대는 113만 명, 30만 별동대 어마어마한 군세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런 대군을 고구려가 물리쳤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국뽕이 막 끝없이 차오르는데, 근데 고구려의 멸망 스토리를 들으면 뭔가 좀 빈약해요. 물론 영계소문의 사후에 내분이 일어나서 국력이 약해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고구려 멸망을 따지기는 뭔가 모자라다. 국력이 아무리 약해지긴 했지만 이전만큼 대규모의 군대를 투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구려가 너무 힘없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례로 658년에 적봉진 전투가 언급되거든요. 이때 고구려 군대 3만 명과 싸웠다라는 당나라 측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고구려 군대 3만 정도랑 싸웠으니까 당나라 군대는 한 5, 6만 정도 동원한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대군은 아니지만 지루한 소모전으로 상대방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모전이 반복되면 결국 전체적인 국력에서 밀리는 쪽이 먼저 말라 죽게 되는데 당나라가 바로 이런 소모전을 유도한 거죠. 커다란 한방 전투는 도박이잖아요. 이 도박을 거니까 큰 나라가 도박의 확률이 더 높지만 작은 나라도 도박에 성공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에 실패하면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망하는데 큰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근데 잘게 소모전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고구려가 이 소모전을 치르면서 해가 지나면서 갈수록 국력이 소모되고 방전돼 버립니다. 당나라는 이어서 다른 전략도 병행하기로 합니다. 단독으로 고구려를 침공하기보다는 고구려 배후의 신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켜서 고구려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죠. 사실 한나라 무제 이후로 한족 정권이 단독으로 한반도를 굴복시킨 예는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의 전략은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당나라 고종은 어떻게 아버지 당태종도 해내지 못한 고구려 멸망을 해냈을까요? 첫 번째, 대규모 단기전 정벌에서 소규모 장기전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고구려를 서서히 말라 죽이는 전략을 편 거죠. 둘째, 단독으로 고구려 정벌을 계획하기보다는 고구려 배후의 신라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외교전을 활용합니다. 그렇게 655년에 당 고종의 친정체제 강화 이후로 5년 후인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8년 후인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